자, 이번 단어는 용비어천가라는 거고, 용비어천가라는 건 노래인데 어떤 노래일까? 용이 날아올라 하늘의 다스림을 노스레야 한다라는 그런 노래가 되는 거야. 이걸 쓴 의도는 조선 건국이 사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잖아. 그래서 이거 조선의 건국은 하늘에서부터 명을 받았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노래다라고 보면 돼. 구성은 총 12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서사 1, 2장부터 보사 3에서 109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배우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뭐 1장이나 그 중에 이제 뭐 125장이나 이렇게 학교마다 좀 다르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 창작 동기는 첫 번째는 새 왕족의 정당성 부각에 관한 내용들이야. 그리고 신민정음의 실용성을 시험하는 내용, 그 다음에 후대 왕에 대한 권하는 내용, 충고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것은 악장 문학의 대표작으로 이제 꼽히는데 왜 그러냐면 궁중에서 연주가 됐기 때문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2절, 4구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보통 2절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전절, 약간 연이 나눠지듯이 전절이 있고 그 다음에 후절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절이 되는데 이제 총 이 전절에서 나눠지게 되면 4구, 네도막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이 후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모습의 형태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비어천가는 국문에 한자를 쓰고 대체로 이제 뒤에 주석을 담는 방식을 다뤘다라고 해. 자, 그리고 본문의 한자는 훈민정음과는 달리 한자음을 달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이게 한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종 한자가 있고 그다음에 한글로 한자음을 달았단 말이야. 한글이 아니라 한자음을 달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알겠죠? 한자음 표기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자로만 표기가 되었고 우리말에서는 우리말로 표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주제는 조선 건국의 위대함과 당위성에 관한 내용이고 후대 왕에 대한 관계를 다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1절에 3구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 4구의 형식이 파괴가 되고 한 절에 3개의 도막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해동이 나르샤. 자, 해동이라는 건 예전에 우리나라를 동쪽에 해가 뜨는 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해동,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됐어? 세종 어제 훈민정음과 다르게 우리 용비어천가에서는 이렇게 한자만 적고 한자음은 적지 않았다고 했지? 여기 가로에 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가 붙여준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표기가 된 거다라고 봐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해동, 즉 동쪽에 해가 뜨는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해동에 용용이 나르샤, 용용, 6명의 용이 있어요. 여기서의 6용이라는 건 뭘 가리키냐면 세종 위에 있는 그 역대 자기 선조의 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종의 아버지가 있지요. 태조.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같은 경우에는 세종의 입장에서는 위에 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합쳐서 6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6명의 용, 이거 어떻게 얘기했지 얘들아?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죠. 즉 6명의 조선을 만들게 됐던, 조선의 창업을 만들게 됐던
이 왕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사용이 된 거다라는 거죠. 얘기한다면 뭐 은유법이 되겠네요. 자, 육용, 6명의 왕, 용이 날았어.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가가 붙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붙는다? 주격조사 이가 붙는다고 했지. 자, 이가 붙는 경우에는 뒤에 받침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냥 모음 이렇게 뒤에 오는 경우에는 그냥 이가 붙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이게 무슨 형태죠? 영의 형태가 붙는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보면 용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용에서 여기 받침 보겠습니다. 받침이 어떻지 얘들아? 그렇지. 이거 자음으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격조사 뭐가 붙어야 될까? 그렇지. 이가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붙은다. 그래서 6명의 용이 날랐어. 여기 날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날다. 날다라는 동사의 어간에 뭐가 붙었을까? 의샤가 붙었어요. 의샤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네,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입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에서 뭐가 사용이 되는 거죠? 의샤가 사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샤가 가리키는 주체 높임은 바로 누가 되는 거죠? 네, 육용이 되는 거죠. 6명의 육용이 되는 거다. 아, 육용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육용입니다. 네. 주체는 육용이에요. 그죠? 예. 육용이 나시여 높여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의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모음어미 앞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시를 붙일 경우에는 자음의 어미 앞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자, 날다라는 말에 나르샤 여기 어떻게 사용이 된 겁니까? 여기 아라는 모음의 어미가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모음의 어미 앞에는 의샤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자음이 오게 될 경우에는 뭐가 붙는다 얘들아? 그렇지. 시가 붙는다. 자, 그래서 누구를 높여주는 말입니까? 네, 6명의 용을 얘기한다. 그래서 주체는 육용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6명의 용이 나르셔. 우리 선조가 그렇게 하늘로 날아올라서 하는 일마다 여기서는 당연히 그 육용이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네, 조선의 건국이 되겠죠. 하는 일마다 천복이 되시니 그 용은 누가 내려준 거겠어요? 하늘이 내려서 용이 되는 거잖아요. 서양에서는 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만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신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그 용용이 하늘의 복이 되었대요. 하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천복이 이시니 우리 아까 나왔네. 뭐죠? 아, 여기 선어말 어미. 무슨 선어말 어미지? 그렇지.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죠.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뭐랑 결합이 됐습니까? 네, 이렇게 자음이 오게 될 경우에요. 자음이 오게 될 경우에는 앞에 시가 사용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음이 오게 될 경우에는 앞에 뭐가 사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네, 의샤 요거 사용이 된다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요거 구별해주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천복이 왜 되냐? 그렇죠. 하늘의 명이었다라는 얘기죠. 즉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 다른 말로 천우신조.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으시니 여기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용을 하였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얘들아 이어적기가 사용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이어적기가 적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천복이신이 여기 받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어적기를 사용이 되면 천복이신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용벼천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한자만 적어서 굳이 한자음으로는 적지 않은 표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분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분철은 뭐죠, 얘들아? 끊어읽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 용묘천가는요, 이것을 읽는 대상이 꼭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관리나 아니면은 저기 중국의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미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백성이 읽게끔 뭐 이어적기를 사용해서 우리말 표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자음을 그냥 한자음대로 사용했다. 그래서 끊어적기를 사용했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하는 일이 하늘의 복이시다. 하늘의 명령이니, 그리고 고성이 동부하시니, 고성이라는 건 누구죠? 네, 옛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옛사람이냐면 옛날에 성인을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의 성인은 뭐 맹자공자라기보다는 중국의 옛 성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사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도 중국의 왕을 뭐라고 하냐? 천자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왕을 천자라고 해요. 그죠? 이 천자라는 건 하늘의 자식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정신이 우리나라도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은 하늘의 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중국의 왕처럼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하게 하늘에서 명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꼭 중국의 사대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고성이라는 건 중국의 옛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왕이 하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 자, 바로 중국의 고성, 즉 중국의 왕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주격조사일까? 아니죠. 중국의 왕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vs 우리의 왕과 중국의 왕을 뭐 하는 걸까? 얘들아,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다시 어느 나라 왕과 어느 나라 왕을 비교하는 거야? 앞에 청복을 받았던 우리 융룡, 우리나라 왕과 vs 중국의 고성, 중국의 왕을 뭐 하는 거자? 얘들아, 비교하는 거예요. 뭐가 더 낫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왕이 그만큼 하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마치 과거 중국에서 옛 성왕들이 하늘의 명령을 받아 천자가 된 거와 같다라는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교격, 여기선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비교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격 조사 한 번 더 볼게요. 헷갈리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비교격 조사가 이 말고 다르게도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 우리 앞서서 훈민정음에서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즉 우리나라 말과 중국이 다르다라는 거 해석이 되는 거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 A라고 할게. 중국의 말 B를 한다면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비교격 조사, 여기서는 뭐가 사용이 된 거죠? A가 사용이 됐다. 자, 그 밖에 것들이 있는데 헷갈리니까요. 이렇게만 볼게요. 그래서 주격 조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과거 그 중국의 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왕이 어떻다? 동부하시다. 서로 꼭 들어맞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 더 낫다는 게 아니고요, 얘들아. 중국의 고성의 왕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융룡 있잖아요. 융룡 왕이 서로 어떻다? 동부하다. 딱 들어맞단 말이야. 그만큼 훌륭하다라는 거야. 그만큼 어디서 둘 다 뭐다라는 거죠, 얘들아? 하늘에서 명예에서 만들어진 왕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동부하다라고 하는데 이 동부가 딱 들어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딱 들어맞다. 즉 사물이다 형상이 딱 들어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갔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부하시니 라고 했어요.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니? 주체 높인 선함한 어미 사용이 된 거죠. 시가 사용이 된 거는 뒤에 뭐가 왔다는 거죠? 자음이 사용이 된 거다. 그러면 누가 주체로 사용이 된 겁니까? 네, 당연히 융룡, 우리나라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 딱 들어맞으니 여기서는 니 평서형 종결어미 입니다, 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딱 들어맞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왕과 우리나라 왕이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만든 거와 딱 들어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과거 중국의 왕과 비교를 했냐? 그만큼 조선의 건국의 정당함과 하늘의 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좀 더 뭐하기 위해서예요? 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조선의 건국이 하늘에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중국의 사적, 즉 중국의 역사에서 나오는 왕들과 우리나라의 왕이 딱 들어맞고 상황이 딱 들어맞다. 즉 우리 또한 하늘에서 명한 왕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2장으로 넘어갈게요. 제2장은요 두 절이 되어 있고요. 전절, 후절로 되어 있어요. 아까는 1절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총 4구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불휘 깊은 나무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서게 되는데, 여기에서 불휘라는 건 불이 지금 사용합니까? 안 쓰죠. 네, 어휘는 어떻게 됐죠? 형태가 사라졌어요. 형태가 사라지고, 자, 보면 따라가 볼게요. 과거 중세에서는 불휘, 뿌리를 얘기하는데요. 근대로 가면서 불위가 사용이 되었고요. 현대 국어에서는 뿌리로 사용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뿌리가 나왔어요. 네, 주격조사 이가 사용이 되어야 되지. 근데 한번 확인해 볼까? 여기 어때요, 얘들아? 모음인 이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형태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알겠죠? 뿌리가 깊은 어떻지 얘들아? 받침이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왔죠. 뭐가 사용이 된 거니 얘들아? 이어적기 사용이 된 거죠. 이어적기. 연철이 사용이 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내용에서는 한자음 표기를 할 때에서는 뭘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했었지? 네, 끊어적기 사용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용변창과 앞부분에서는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어적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표기에서는 이어적기도 사용이 되었다. 자, 그러면 깊은 나무. 자, 꾸며주는 표현 한번 볼까요? 나무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깊은 나무잖아요. 그쵸? 그러면 깊은이 누구 꾸며주는 거야? 네, 나무 꾸며주는 거예요. 나무가 뭐지 얘들아? 채연이죠? 깊다라는 말에 관형사 영어미 뭐가 붙은 걸까? 네, 은이 붙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무인 것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은요, 얘들아, 보조사도 아니고요. 관형사어입니다. 라고 해. 그래서 나무를 꾸며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표기 방식 잠깐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처음에는요. 이어적기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주로 이어적기 표현은요. 사실 표현적 표기를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중철, 거듭적기가 사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면 거듭적기는 말씀이 이렇게 거듭적기가 사용이 된 거죠. 이해갔습니까? 끊어적기면서 거듭적기. 자, 근데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근대로 가면서 말씀이 이렇게 끊어적기가 사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다. 라는 것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여기 예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어적기, 셈은 뭐죠? 말 그대로 셈이요, 셈. 네. 자, 거듭적기로 사용이 될 때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 받침이 있었던 게 받침이 한번 가지고 한 번 더 쓰죠. 그 다음에 끊어적기 사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연철, 중철, 분철 나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자, 나무 한번 보자. 나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뭘까요?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여기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 그렇지. 요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요, 얘가요. 독립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요. 잠깐만. 이 나무라는 표기가 원래 혼자로 이 나무라는 표기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얘는요 원래 혼자 독립적으로 쓸 때는요 그냥 모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이 기역 종선체언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 배웠을 때 내가 할 때는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었니? 희응 종성체언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나라 할 때도 여기도 희응 종성체언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조사나 아니면 목적격 조사나 이런 것들이 결합할 때 드러난다고 했었지. 마찬가지야. 나무도
혼자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나무의 모습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기역 종성체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혼자 독립해서 쓸 때는 그냥 나무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기역 종성체언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럼 기역 종성체언은 언제 나오게 되는 거냐? 자, 기역 종성체언은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처럼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랑 결합을 할 때입니다. 이거 다 얘는 목적격 조사가 되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조사인데요. 이렇게 조사로 발현이 될 때는요. 숨겨져 있던 기억 있죠. 종성체언이요. 어디로 오는 거니? 이어적기처럼요. 요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이 받침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알아두면 돼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억이 더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체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뒤에 나오는 자음으로 결합이 되는 경우에는요. 굳이 숨겨져 있던 기억 종성체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모도 나모만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의 이제 와, 부사격 조사 와가 있는데요. 얘는 공동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언 보통 뒤에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와가 붙으면요. 어떤 함께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와라는 건 나무와 함께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면 돼. 그러면 와라는 조사인 이 모음하고 아까 우리 얘들아 그거 했었잖아. 을이나 이나 이런 거 이게 알이나 이가 이렇게 아래에 붙는 이거랑 이렇게 붙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니? 그 종성체언이 자리를 차지하지만 여기 비교격 조사랑 붙을 때는 나오지 않아요. 발현이 되지 않고 그냥 혼자 독립해서 쓸 때처럼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야. 기억 종성체언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 알아둘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아까 얘는요 보조사예요. 보조사. 그래서 이 보조사는 어떻게 붙냐면 두 가지 형태로 붙는데요. 자, 앞에 체언 즉 자음으로 양성이 되게 될 경우에는 자음이고 그리고 양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아가 붙는 것이 붙어요. 자, 보니까 여기 자음이지요. 그리고 여기 자, 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자음이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양성몸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보조사 은이 붙을 때는요. 같은 어때요? 양성모음인 보조사 은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연관성이 있죠? 모음조화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양성은 양성을 좋아하고 음성은 음성을 좋아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보조사 은은요.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앞에 있는 그 자음으로 끝났고 근데요 모음이 어떻습니까? 은은요 음성 모음이죠.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같은 음성이랑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본다면요. 자, 여기 결합된 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자. 원래는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결합을 한다?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나무는 보조사, 나무는 이거 주격조사 아닙니다. 보조사 은이 만나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게 자음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모음이 양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양성인 애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받침이 있던 종성체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어적기도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음조화, 양성이라는 모음조화가 지켜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다라는 것은 뿌리야. 얘들아, 뿌리가 깊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지가 않죠. 즉, 조선의 정당, 역사의 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되는 거야. 뿌리가 깊다, 비유가 사용이 된 거예요.
자, 바람에 안 입은데요. 바람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고난, 시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뭐가 나오냐? 자, 원인격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원인격 조사, 원인을 나타내는 조사도 마찬가지야. 자, 얘는요,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냐? 양성 모음 뒤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양성 모음이 있으면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음성 모음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애가 사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얘들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얘는요, 엄밀히 따지면, 아라는 양성모음하고 중성모음 이가 결합을 한 거예요. 중성모음은요, 양성모음하고 결합하면 양성모음, 그 다음에 음성모음으로 결합하면 음성모음의 모습을 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에 음성모음이 될 경우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한다면요, 바람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적기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음조와 사용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양성이죠? 여기 양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양성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바람을 하는 것은 역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시련을 상징하는 거죠. 뿌리가 깊으면 바람 때문에 아니 물세, 아니 물세. 이거는 아니 흔들림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멀세라는 것은 움직이다 라는 말이에요. 움직이다. 움직이다의 옛날 말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멀세 어떤 뜻이죠? 자, 움직이지 아니함으로, 뭐뭐함으로. 이거는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바로 움직이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바람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원인. 그죠? 움직이지 아니함으로 아니 흔들림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하겠죠. 그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좋고 이 꽃이라는 것은 뭐죠? 네, 예쁜 꽃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볼게요. 자, 받침이 지읒 표기가 사용이 된 거네요. 그쵸? 지읒 표기는 우리가 팔종성법에 속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팔종성법에 속하는 거에서 지읒 표기가 얘들아 있을까? 팔종성법? 자, 팔종성법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옛 니은까지 있어요. 치종성법하고 비슷하면 요거랑 요거는 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받침을 보니까 어때요? 팔종성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팔종성법 표기에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따르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곳이나 낫이나 조건을 이런 것들은 팔종성법의 예외로 사용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꽃 좋고 라고 했어요. 그 꽃이 좋고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격조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자, 좋고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맞아요. 국외음화가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대국어로 오면 이렇게 좋고 나와야 되잖아. 좋다. 그죠? 근데 이렇게 디귿이 지읒으로 발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국외음화가 사용되지 않았다. 국외음화는 디귿이나 티귿이 이나 모음이랑 만나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니? 지읒이나 치읒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았다. 국외음화가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자, 근데 현대국어로 오면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좋고 그 다음에 여기 희응 받침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좋고 그 다음에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렇게 좋고 이런 모습이 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꽃이 좋대요. 아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무는 당연히 건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꽃이 예쁘게 핀대요. 자, 꽃은 조선이 역사가 그만큼 융성해지고 꽃을 피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문화가 그만큼 발전했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꽃도 좋고 여름이 하나니 했어요. 여기서 여름은요. 그 날씨가 아닙니다. 날씨가 아니고요. 열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열매라는 것 옛날에 열매라는 말이 사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열다. 뭔가가 열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열다 라는 동사의 어근에서 뭐가 만난 거냐면 명사형을 만나는 파생점미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름 이렇게 된다. 열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서는요, 여름, 열매가 열었다 할 때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되는 것이다. 역시 주격조사가 생략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많이 열렸다 라는 것은, 그리고 꽃이 피었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의 문화가 왕성했고 아름다웠고 찬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갔죠?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왜 또 음이 붙었나요? 어디서는 날로 숨에 음이 붙는데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그렇지. 여기가 얘들아 뭐니? 음성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음성몸이 따라가야 되겠다. 이해갔죠? 자, 하느니 열매가 많이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많이 하다? 여기서는 그런 하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요,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요, 많다라는 형용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는 현대국어로 오면서는 이 많다라는 말이, 즉, 하다가 많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다라는 이런 말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라졌냐? 자, 이렇게 하다가 중세국어에서는 뭔가 많다라는 의미였지만 이것은, 이 뜻은 사라졌고요. 하다, 즉 뭔가를 하다 있잖아요. 그죠, 얘들아? 뭔가를 하다, 즉 여기 더 선생님이 자세하게 쓴다면 요거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의 하다라는 동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살아남았습니다. 이해갔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다 그러면 두가 아니에요. 동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 이거는 현대국어에서의 동사 되는 거예요. 동사. 그리고 지금도 사용이 돼요. 여기서는 어떻다? 형용사.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은 사용한다, 안 한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았다. 얘는 지금도 사용한다. 그리고 표기도 좀 달라요. 중세국어에서는. 여기서 아이들이 혼돈이 와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아주 많다, 많으니, 종속절 연결어미 많으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열매가 많으니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련이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내면 열매나 꽃이 예쁘게 피거나 많이 열리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또한 이어서 이제 후절로 본 거예요. 후절입니다. 전절 봤고요. 후절도 역시 전절하고 좀 비슷한 형태예요. 샘이 깊은 물은 이번에는 아까는 뿌리가 깊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샘이 깊대요. 샘은 뭐죠? 물이요, 물. 흐르는 그런 어떤 샘이에요. 흐르진 않죠. 네. 샘이 깊다라고 했습니다. 샘이라는 것은 샘 했어요. 그러니까 가라는 주격조사 붙어야 되는데 받침이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몸인 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어적기 사용이 된 거죠. 샘이 깊은 물은 깊은 이어적기 사용이 된 거죠. 깊은 물, 뭘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관형사 어미 사용이 된 겁니다. 역시 연철이에요. 물은 느낌이 오죠, 얘들아? 그치? 여기 뭐예요? 평순모음 사용이 된 거네요. 현대국어로 오면은요, 앞에 여기 원순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평순, 즉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평순모음을 사용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중세국어에서는 붙다, 풀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이것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원순모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물은 물하고 뭐가 만났어요? 물하고 은 이렇게 만났죠. 여기 보조사 은이 만났습니다. 그죠? 은은 당연히 앞에 자음으로 끝났고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보조사 은이 사용이 된 거죠. 자, 물은 비교하는 거죠. 네, 역시 이어적기 사용이 된 거예요. 리을이 일로 이렇게 온 거예요. 물은 가물에 아니 그칠세 가물 뭐죠? 가뭄에 아니 그친다 라고 합니다. 네, 느낌이 오죠? 예,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보자. 이게 애가 어느 상황에 붙는 거죠?
딱 봐도 얘는 양성모음입니까? 음성모음입니까? 네, 음성모음이죠. 음성모음 뒤에 붙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무슨 모음이 되는 거죠? 네, 여기 보니까 음성모음이 되는 거죠. 그죠? 아이고, 아니다. 얘들아, 음성모음이 아니죠? 양성모음이죠. 선생님 착각했어요. 자, 양성모음이야. 여기 아래에는요, 얘들아 뭐라고 했어? 양성모음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여기 발음 나는 것만 봐서 그러는데 아니죠. 여기 양성모음이에요. 요거 양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애가 만났어요. 그래서 양성모음 뒤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뭄 때문에 안이 그친대요. 그죠? 샘이 깊으면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물이 그래도 계속 샘솟잖아요. 자, 여기 보면 그칠세 뭐뭐함으로 종속적 연결어미죠? 뭐뭐함으로. 자, 여기 그치다라는 것은 끊어지다의 옛말이에요. 끊어지다. 동사의 끊어지다의 어근이 만났고 매개 모음이에요. 연결해 주는 것이죠. 연결 모음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칠세 그침으로 안이 그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계속 샘솟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가뭄에 안이 그친다라는 것은 아무리 위협하는 일이 있어도 여기서의 가뭄은 시련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치지 않은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네, 내를 잃어요. 네, 내라는 거, 내가를 얘기하는 거, 네,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지만 희응 종선 체온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했었지. 자, 그런데 희응 종선 체온도 뒤에 어떻게 모음이나 이런 다른 조사랑 결합이 되면서 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 형태를 보여요. 자,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관역격 조사랑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단독이나 이런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랑 시작하는 조사가 오게 되면 숨겨져 있던 종성체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연철의 효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역과 디귿과 자음이 결합이 되게 될 경우에는요. 우리 축약했던 거 기억납니까? 희응하고 만나면 그렇죠. 이렇게 거센 소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정말 얘는 중요하니까 별표 빵 해주세요. 그러면 중세 국어에서 이렇게 종성체형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주로 자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매는 산이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땅이 되는 거고 여기는 바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을 얘기야. 가을. 그 다음에 위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는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얘는 살. 그 다음에 살코기 할 때 살 있잖아요. 얘는 암컷 할 때 암컷. 얘는 수컷 할 때 수컷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그 흔적이 살짝 보여지기도 하죠. 살코기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 그죠? 그래서 희형 정성체온을 가지는 것들이 돼요. 대체로 자연, 시간, 수사, 기타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희형 정성체온이 와서 이렇게 사용이 됐고, 자, 조사인 모음이 왔죠. 그래서 내가 이루어져, 주격조사 사용이 됐고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어적기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다. 가 사용이 된 거야. 이루어지다. 내가 이루어지다. 동사의 어근 붙었죠? 내가가 이루어져서 그 내가가 이루어지면 어디로 모이게 될까? 그치, 바다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바다로 가느니 바다에 여기서는요. 어떤 조사가 될 거예요, 얘들아? 네, 어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 처소의 부사격 조사라는 건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거. 어디로 간다라는 거니, 얘들아? 그래요. 바다 쪽으로 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애가 붙은 건 당연히 여기가 양성모음이기 때문이에요. 음성모음일 때는 애. 양성모음일 때는 이렇게 얘 같은 형태가 보여진다라고 해. 그럼 부사격 조사 다시 한 번만 정리한다면 원인을 의아할 때 여기 에 붙고요. 역시
그 다음에 어떤 장소를 붙일 때도 애 붙거든. 근데 사실 같은 양성이니까 이런 애의 형태로 붙는데요.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바다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요. 원인은 아니잖아. 바다로 이런 의미의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설을 할 때 잘 봐야 돼. 원인이 되는 것인가, 처소로 되는 것인가. 이해갔죠? 그래서 냇가를 이루어 바다로 가느니 가다. 가다라는 동사가 만났고요. 역시 중세국어도 현재 선어말 어미 붙었고요. 종결어미 붙었습니다. 그래서 냇가를 이루어 어디로 간다라는 거 바다로 간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조선의 왕조가 영원히 어떻게 된다? 바다를 통해 계속 커지고 뭐예요? 네,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야. 처음엔 샘에서 냇가로 흐르고요. 그것이 바다로 갑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선생님하고 해봤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읽어보고 한 번 더 정리하는 연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들은 사람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수업 다 들었다라고 얘기해주세요. 가온이랑 현수 꼭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다 들었어요 라고 해주세요.